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은 첫 번째로 애플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상 첫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 달러 시대에 드디어 애플이 활짝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장중에 한번 뚫어냈었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상 3조 달러에 안착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첫날 3조 달러 터치했다가 결국 종가 실패했었는데요. 결국은 18개월 만에 도전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2020년에 2조 달러를 넘어섰니 바로 3년 만에 다시 3조 달러는 정말 대업을 이룬 하루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일단 그런 거 관련해서 한 몇 분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2025년까지 4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3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이었는데 시티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2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3조 5천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도 최근에 한 3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80년대부터 상장하면서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말 주가가 192달러, 193달러 정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980년에 보면 그 위한 5번, 6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거든요. 첫날 상장했던 가격은 그 당시 가격은 22달러였는데요. 예. 주식 분할 거치면서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0.12달러였습니다. 12센트가 지금 189가 됐으니까 가격으로 가늠도 안 되죠. 수십만 배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오랜 시간을 걸쳐서 꾸준히 올라왔다는 대단한 주식이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직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3조 달러 시총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만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해서 애플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금요일에 증시 급등의 한 축을 든든히 차지했었는데요. 다이와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중국 수출 규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이제 막거나 이런 규제한다는 것은 작년 가을부터 본격화됐던 그렇죠. 얘기예요. 예. 물론 거기에는 우리나라 또 상당 부분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많은 분들 이해하시고 작금의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핫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이미 엔비디아는 얘기한 바가 있죠. 팔 곳은 많다라는 얘기로 간단히 끝냈고 단기적으로 재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악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젠수랑이 몇 차례 이미 경고를 했었거든요. 중국을 이렇게 막아갖고 이게 세상에 될 일이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앞으로 대선 과정이 또 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에 대한 이슈보다는 결국 궁극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결국 이익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전망이 회사 측에서 얘기한 만큼 계속해서 장비비에 계속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12개월간을 예상한 실적 기준으로 한 PR과 지금 현재까지의 과거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의 12개월 실적을 기준한 PR은 워낙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꾸준한 과거의 실적을 기준한 것은 PR이 무려 220배입니다. 예. 이게 신규 상장한 주식도 아니고 꽤 된 기업에서 220배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이게 40배 정도 훅 떨어지거든요. 이게 연초에 보면 70배까지 갔던 부분인데 네네. 그만큼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주가는 분명히 200% 쉽게 해서 따따블이 났거든요. 따따블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이 급속한 상향이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S&P 500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요.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로 보면 그렇게
1월 달부터 오히려 싸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논리적 배경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아증권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물론 뒤늦은 감이 있죠. 분명히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AI 분야의 압도적인 지위를 경쟁사들이 지금 능가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08달러에서 475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비롯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생성형 GPT에 관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AMD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단적으로 지금 현재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웨드부시인데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하는 얘기인데 AI가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의 업계에서 1조 달러 이상 AI 쪽에 집중적인 투자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것으로 저는 이해하냐면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트렌드가 되고 본격적으로 들 때 보면 여러분들 광고나 SNS 상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젊은 층뿐 아니라 30, 40대 새로운 일거리를 본인의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의를 듣고 그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보면 코딩이 다 초등학생부터 그랬죠. 코딩이었거든요. 예. 지금 초등학생부터 AI를 얘기하는 학원 문구가 써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네.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 대학생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하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일주정원의 패드일지 패션일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그게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최고 목표 주가는 로젠블렛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6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달러 이상은 몇 명이나 있느냐? 모건 스탠리, 바클레시 등 총 8군데에서 500달러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30명은 매수, 그리고 3명은 보유, 1명은 매도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찌됐건 투자 얘기랑 상관없이 목표 주가는 뭐 전부 다 줄상향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00달러를 넘나드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 애플과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이 종목은 좀 어떨까요? 카니발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주도 아닌데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실까요?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 매수 상향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밸류에이션도 확대되는 매우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는데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제프리스에서는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예.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9달러에서요 25달러까지 올려놨는데요. CEO가 직접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요. 경영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라는 것은 워낙 팬데믹 때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완전 올스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나 이런 거 비용은 나가고 예. 기본적인 직원들에 대해 일시적 돈을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채권을 많이 배입하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보면 증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여 나가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후에 늘어난 부채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에 힘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니발 크루즈를 아직 타본 적이 없는데, 크루즈 타려 그러면 워낙 비용이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당연히. 물론 네. 이제 홍보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뭐 싸게 갈 수 있는 네네. 방법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비싼 거 아닙니까? 절대 금에는 게 그럼요. 비싸기 네. 때문에요. 이분들이 예약금을 걸고요. 예약금을 걸고 또 일정 수준 미리 쉽게 해서 할부로 이제 미리 해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예약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예약 선수금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예약은 다 걸어놓는 예약을 거예요. 걸어놓고 네. 워낙 한 번에 3,000달러, 5,000달러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미리 좀 돈을 미리 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뭐 나중에 어떤 시기에 됐건 간에 돈을 할부하는 쓸수 건데.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하고 나중에 아니면 이제 돌려줄 텐데 그걸 이제 돈을 미리 받아두는 거. 우리로 보면 계약금 같은 건데 그걸 계속 쌓아두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그럼 언젠가 카니발 이제 입장에서. 안 받다면 돌려주는 건데요. 그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여행 수요가 어떤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인입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트리플 L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딱 미국에 들어간 소위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물론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있고 버스 다 있겠지만 결국 이 크루즈도 상당히 핫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인데요. 예. 그건 이제 상반기 얘기고 1분기, 2분기 있죠? 지금 2분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상반기를 결산하는데 한 달을 결산하는데 4, 5, 6, 3개월만 보면은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엔비디아가 꽤 올랐습니다. 50%가 올랐는데요. 예. 지금 이 카니발 크루즈는 80%가 올랐습니다. 카니발뿐만 아니라 로얄 캐리비안이라든가 노르웨지안 크루즈도 60% 이상 올라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보면 기타 여행하는 것들 전부 다 보면 카니발 이 그림은 유나이티드 항공 뭐 대표적인 항공주를 해놨을 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익스피디아나 부킹홀스가 메리어트.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메리어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것들 주가가 올해 들어서 꽤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주목할 만한 여행주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뭐 익스피디아는 뭐 다들 아시고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던 건 부킹홀딩스거든요. 네. 부킹홀딩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스라인이라는 걸 갖고 있고 여러분들 젊으신 분 많이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어디서 맛집 예약하고 가잖아요. 오픈 테이블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몇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헐리데이인을 갖고 있고 물론 인터컨티넨을 갖고 있지만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이런 것들이 좀 뭐 유망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발의 조가도 봤고요. 또 마침 미국이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죠. 부킹홀딩스, 인터컨티넨탈, 호텔그룹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아쉬워서 한 가지 종목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했거든요. 83% 급증했습니다. 46만 6천 대를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44만 5천 대, 44만 9천 대, 요 정도를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46만 6,140대라는 생산 대수를 발표했고요. 그 회사에서 발표한 거는 그냥 A4 용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 나왔군요. 예, 숫자만 네. 나왔고 이제 그 외에 이번 7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후표에도 나 있지만 모델 S나 X는 한 묶음으로 항상 발표하고 모델 3나 Y를 한 묶음을 발표하는데 워낙 예상보다 좀 많이 판매됐다, 생산됐다, 예. 판매됐다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거 연간 그래프랑 연간이랑 분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연간을 전체적인 바 그래프고 하나하나 자른 것이 분기인데요. 지금 보면 분기, 2분기 한 정도가 작년에 3분기까지의 생산 대수를 맞춰나가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목표 대수가 이제 180만 대를 가겠다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되겠는데요?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테슬라는 앞으로 장기간에 상당 기간 연 50% 생산을 늘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변수는 결국은 기가 팩토리의 변수거든요. 기가 팩토리를 어느 만큼 더 빨리 생산하고 기지를 정하고 생산할 수 있는지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얼추 얘기 나왔던 것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 안에 유럽에서 세컨드 기가 이펙터를 지금 베를린에 있으니까 하나 더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커져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멕시코에 대한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멕시코 지역을 딱 선정한 건 아닌 거로 기억하고요. 그 외에 또 인도네시아 얘기도 좀 있는 거가 되겠고요. 뭐 항상 보면 뭐 전 세계 정부 지도자 권력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보면 그거에 대한 변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이번 올해에 역시나 인도 대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인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나스닥이 83년도 이후 최고의 6개월 거의 뭐 50년 만에 최고의 6개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83년 이후에 최고의 6개월을 보이면서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나스닥에서도 시계에서 1등부터 100등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QQQ로 알려진 거 거기다 3배짜리 뭐 T, 예. QQQ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QQQ,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인데요. 그거는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 나와서 거의 40%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응집된 주식들의 상승이 돋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애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애플이 사상 최고 처음으로 3조 달러 갔는데요. 애플 한 종목이요. 지금 오늘 지난 금요일 현재 보면 8.2%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네. 그걸 포함해서 두 종목,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하면 또 14%. 역시 사상 최대가 되겠고요. 나스닥 100에서 이 탑 7, 탑 8 하면 예. 50%가 넘습니다. 아,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들이 올라갔냐면 네. 누가 여쭤보시면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가 엔비디아, 테슬라가 올라갔다. 그럼 얘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15.9%. 다우도 작년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다우도 3.8%로 마감됐고요. 네. 섹터별로 보면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소비재들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미소비재는 물론 테슬라도 들어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애플만 올라갔지 아마존은 안 올라갔다고 보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이 애플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과 달리 일반적인 생각보다 네. 많이 오른 거 이게 다 꽤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나 유틸리티, 금융,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이렇게 5개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난 그런 섹터가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데칼코마니아라는 완전히 바뀐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낸 나스닥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자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명히 좀 쏠림은 있었다라는 거 하반기에는 어떻게 풀어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